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옛날식 저층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상가 건물 3층에 간판이 바랜 작은 중소기업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산업. 90년대 초반 공장 잔재를 리모델링해 만든 사무실은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오래됐지만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정갈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25년째 운영해 온 이사 최경자 53세는 오늘따라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분주했다. 출근하자마자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사무실 구석구석 먼지를 닦았다. 직원들이 오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이 아침 루틴은 그녀에게 하루를 준비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회사를 창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개 채용 면접. 그동안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직원들이 추천한 인재를 뽑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경자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참, 이렇게 나도 누군가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 됐네. 그녀는 회사를 이끄는 이사라는 직책에 어울릴 만큼 나이도 경력도 쌓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무리 바쁘고 성공을 이뤘다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민수였다. 민수는 그녀가 30이 되던 해 낳은 소중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은 늘 외지로 일을 다녔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가정을 혼자서 부여잡고 살았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그 무렵 IMF 경제위기로 세상이 뒤집혔고 경자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일이었다. 하루 3끼를 먹는 것도 버거웠던 시절, 밤마다 아이가 엄마, 배고파하고 울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결국 그녀는 눈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수가 4살이 되던 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복지단체를 통해 아이를 위탁 보육기관에 맡겼다. 금방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엄마가 다시 일어나면 꼭꼭 데리러 갈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건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날 찾아간 보육원에서 민수는 사라져 있었다.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어디로 간 건지, 어떤 집에 간 건지 알려줄 수 없다는 무정한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무너졌다. 며칠을 실성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고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이 아이 보셨나요? 하며 민수의 사진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그 후 경자는 민수를 다시 찾기 위해 수없이 문의하고 찾아다녔다. 하지만 입양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공개였고 복지기관은 냉정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말했다. 이젠 포기해. 너도 살아야지. 어차피 아이는 좋은 집에 갔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경자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뿐이었다. 그렇게 20년 그녀는 민수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다. 아무도 모르게 생일마다 조용히 케이크를 사고 밤마다 몰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야,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내가 날 잊어도 난 너를 잊지 않을게. 그 마음을 품은 채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재래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창고 하나를 얻었고 작은 철물 유통을 시작으로 하나산업을 일궜다. 실패도 있었고 사기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외쳤다. 민수가 돌아올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작은 회사를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표가 되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생일이면 손수 케이크를 준비하는 따뜻한 이사님. 하지만 그런 따뜻함 뒤엔 누구도 모르는 아픔과 사연이 숨어 있었다.
오늘 신입사원 면접이 시작되기 전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수야, 혹시 지금쯤 너도 어른이 되었겠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인재를 뽑는 자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다시 흔들리게 될 그날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면접 당일 아침, 사무실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직원들은 대기 공간 의자를 정리하고 물병과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며 면접을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몇 명의 부서 팀장들도 오늘만큼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갖춰 입었다. 그 가운데 최경자 이사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그러나 속내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지원자 명단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름, 나이, 전공, 경력사항이 적힌 서류들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이 젊은이 중에 과연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이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뛰었고 손끝이 간질간질했다. 그런 예감이란 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그런 감각으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들을 감지하곤 했었다. 면접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서툰 말투 속에서도 성실함이 느껴졌고 두 번째 지원자는 다소 긴장했지만 진지한 태도를 보여줬다.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총 5명의 지원자가 들어와 각자 자신을 어필하고 나갔다. 그녀는 메모지에 조용히 몇 줄의 인상 기록을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랜만에 젊은 세대와 마주하는 기회라 오히려 신선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속 어딘가에 계속 걸리는 생각이 있었다. 이 아이들 중 누가 와도 괜찮겠지.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네. 그리고 마지막 순번, 면접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경자는 고개를 들고 익숙한 눈으로 문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숨이 턱 하고 걸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청년의 뒤를 비추며 그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들어왔다. 짧게 손질한 단정한 머리, 곧은 어깨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 그녀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이 잠시 정지한 듯한 느낌. 수십 년 전 사진 속에서나 봤던, 그리고 머릿속에 한 번도 지워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얼굴, 이건 경자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엔 메모와 서류에 집중하던 그녀의 시선이 이 청년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은 어느새 떨어졌고 작은 메모지 위에 찍히던 동그라미도 멈췄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안경다리에 올라갔다. 평소라면 면접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주도하며 질문을 이어갔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조차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잊은 듯 움직였다.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그 동작은 단순히 더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무의식이 더 정확히 보지 않기 위해, 혹시라도 자신의 눈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상했다. 안경 너머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그 얼굴은 너무도 뚜렷했다. 입꼬리의 방향, 눈매의 깊이, 눈썹의 각도 하나하나가 기억 속 한 아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의를 갖춘 제스처도 없었다. 단지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주위의 직원들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면접관이 면접 중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경자는 그 시선들조차 의식하지 못한 듯 청년만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마치 20여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아찔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눈가엔 이미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다. 수없이 반복해왔던 상상. 혹시나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마주치게 되진 않을까. 그 가능성이 오늘 이 면접 자리에서 현실이 된 걸까?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비어지는 느낌에 눈앞에 선 청년이 혹시 민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입양된 아이가 이 회사까지 면접을 보러 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은 그 청년이 바로 그 아이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최경자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면접은 조용한 침묵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면접실 안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공기가 무거워졌고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청년은 낯선 시선에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이 실수라도 한 건 아닌지, 복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의식적으로 셔츠 끝을 매만지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러나 최경자의 시선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에 선 이 청년이 단지 지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너무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 경자는 손끝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렸다. 보이지 않게 손을 쥐고 떨리는 심장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안에 차오르는 감정은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평소에 단정하고 명확한 어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혹시 짧은 침묵, 청년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청년은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른 면접관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그 눈빛에서 느꼈던 걸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네. 제 이름은 이민재입니다. 짧고 선명한 대답. 하지만 그 이름은 최경자의 심장을 무너뜨리기 충분한 울림을 남겼다. 이민재, 그녀의 뇌리 속에 남아있던 이름은 민수였다. 하지만 입양 후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민이라는 한 글자가 같다는 우연에 그녀는 숨조차 멈췄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맞다. 이 아이가 맞다고 소리쳤다. 이름 하나에 담긴 가능성에 그녀는 벌써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마음속에서 돌리고 있었다. 청년은 이어서 차분히 자신의 이력을 설명했다. 강릉에서 올라왔고요. 지방에 있는 디자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듯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한 문장은 경자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당황한 듯 다른 손으로 손목을 잡고 간신히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기억의 파도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4살 무렵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 눈이 컸고 오른쪽 광대에 작은 점이 있었고 웃을 때 왼쪽 눈이 살짝 먼저 찡그려지던 아이. 그 얼굴이 지금 이 청년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고 이목구비는 성장하며 바뀌었겠지만 그 본질적인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익숙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오래도록 그리워했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쓸쓸한 눈빛. 바로 그 눈빛이 과거의 민수에게도 있었다. 경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말을 잇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목 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간신히 침을 넘기며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강릉에서 오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면접관과 지원자의 대화 같지 않았다. 마치 신락 같은 인연을 더듬으며 끊어진 시를 다시 이어보려는 어머니의 속삭임 같았다. 이민재는 무심코 대답했다. 네. 강릉에서 쭉 살았어요. 입양은 아니고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 잠깐 자라다가 양부모님 댁에서 컸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그 말에 최경자의 머릿속은 멍해졌다. 양부모 입양 이름이 바뀐 거야? 그렇다면 정말 이 아이가. 그녀는 눈앞의 청년이 확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감을 느꼈다. 그리고 점점 밀려드는 감정의 홍수에 더는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삐걱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했고 눈가에 고이기 시작한 눈물은 이미 멈출 줄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도 섣불리 꺼낼 수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채 혹시라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고 혹여 자신의 착각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이름, 그 표정,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나야, 엄마. 면접실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최경자는 눈앞의 청년, 이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심장이 하나하나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입양, 양부모, 혼자. 이 짧은 단어들이 그녀에게는 폭탄처럼 다가왔다. 머릿속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는 민수의 웃는 얼굴, 울면서 품에 안겼던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고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서던 자신의 뒷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이민재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일이니까요. 근데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자신의 말이 괜히 신뢰가 되지 않을까,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고아원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한 4살쯤. 그때까지만 기억나요. 그 이후로는 강릉에 있는 노부부에게 입양됐고요.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많이 아껴주셨죠. 근데 그 전에 기억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최경자는 청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미 손을 꽉 쥔 채 책상 밑에서 손가락을 마주 감고 있었다. 손끝에 땀이 맺히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이야기에 빨려들고 있었다. 민재는 눈동자를 살짝 내리깔고 마치 먼 기억을 더듬든 말을 이었다. 가끔씩 한 여인이 꿈에 나왔어요. 얼굴은 잘 기억나진 않는데 그 사람이 늘 저를 꼭 안아줬어요. 냄새도 기억나요. 따뜻하고 약간 풀향 같은 그런 냄새요. 그 여자가 저를 부를 때 민수야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민수야. 그 한마디에 최경자의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손가락 사이로 식은땀이 흐르고 그녀는 책상 위에 올려둔 물병을 집으려다 결국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는 제대로 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민재는 계속해서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 찍힌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낡았는데요. 제가 5살쯤 찍은 거예요. 거기에도 그 여인이 함께 있어요. 흐릿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늘 그 사진 속의 여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혹시 어릴 적 저를 아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최경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문이 턱 막혔고 오직 눈동자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림을 참지 못하고 달싹였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무서워졌다. 혹시라도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게 내 착각이라면 그때의 고통이 다시 시작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선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맞아, 내가 민수야. 난 알아. 내가 널 몰라볼 수가 없지. 이 눈빛, 이 말투, 이 느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모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피로 이어진 이 인연이 지금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이민재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말 한 거죠. 그냥 어릴 적 기억이 이상하게도 오늘 떠올라서. 이상하게도 이 공간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인데도 마음이 편안하달까요? 그 말에 최경자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 말. 그것은 피부치끼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아무 말 없이 마주한 공간에서조차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은 오랜 시간 헤어졌던 진짜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도달한 운명의 문턱에 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20년을 기다려온 아들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손끝이, 그리고 입가에 번진 눈물 자국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지던 그 순간, 최경자는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림으로 시작됐지만 곧 터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온 가슴을 울리는 고백으로 이어졌다. 민수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엄마야. 내 엄마야.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 너를 지키지 못했던, 너를 놓쳤던 그 엄마야.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면접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했고 직원들 모두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라 정지된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이 면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재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다. 엄마요? 그는 작게 중얼이며 고개를 들었다. 경자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의 입가엔 놀람과 혼란이 교차했다. 갑작스러운 고백은 그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최경자는 재빨리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구겨지고 빛바랜 사진은 오랜 세월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함께 늙어갔다. 사진 속에는 젊은 경자와 4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아이의 웃음은 해맑았고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세상 가장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봐, 이게 너야, 민수야. 내 눈, 내 입꼬리, 너 어릴 적. 이 웃음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았어. 단 하루도. 그녀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민재 앞으로 내밀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두 눈이 점점 커졌고 입술이 말라가는 듯 말없이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민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릴 때 봤던 그 사진 집에 있었어요. 입양될 때 같이 왔던 거라고 들었어요. 전 그냥 보육원에서 찍은 줄 알았는데.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오래전 아이가 입양되기 전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출생 기록서의 복사본이었다. 이건 내 출생 기록이야. 내 혈액형, 태어난 날, 고아원에 맡긴 날짜까지 너랑 똑같아. 다 확인했어. 내가 혹시라도 나타날까봐. 나는 이걸 20년 동안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 민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이에 적힌 출생일자.
혈액형, 어린 시절 병력, 고아원 이름.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파편들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말없이 종이만 보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경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말 저 민수 맞나요? 그 질문에 경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맞아. 우리 민수야, 내가 맞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꼭 껴안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 포옹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단숨에 녹여내는 듯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품속에서 민재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떨리는 어깨로 울었고 경자는 그 아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그녀의 입에서는 오직 그 말만이 반복되어 나왔다. 면접장이 아닌 마치 인생의 한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풍경.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직원 한 명은 슬며시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해선 안 되는 시간이었다. 20년 만에 상봉,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그 순간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은 기적의 증거였다. 그날 면접은 더 이상 면접이 아니었다. 서류와 이력서, 경력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회사 입구에 붙었던 신입사원 채용 면접 중이라는 안내문도 면접 순서를 기다리던 지원자들의 긴장된 표정도 모두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정지했고 공간은 변했다. 그 순간 그 장소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품고 있었다. 20해 만에 마주한 엄마와 아들의 상봉. 그것이 이 공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민재는 무너졌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며 잊히지 않는 얼굴의 실루엣을 따라 헤매고 가끔은 꿈속에서 찾던 그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을 보며 민수야라고 부르고 있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그 순간 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온몸을 떨며 최경자의 품에 안겼다. 엄마 맞죠? 정말 엄마 맞아요? 눈물과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는 마치 사막 끝에서 처음 물을 마신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외로움, 상실감,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의 뿌리 없는 흔들림.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야 이름을 얻고 이제야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경자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동시에 지난 세월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모두 담고 있었다. 그래. 내 아들 내 민수야.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아이를 잠재우는 자장가처럼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좋다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내가 내 앞에 와줬구나. 그 순간 경자의 눈동자에 담긴 슬픔은 오직 사랑으로만 씻어낼 수 있는 슬픔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고 따뜻한 감정이 차올라 있었다. 저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경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책상 너머로 천천히 손을 뻗어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지만 세월을 견딘 굳은 살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이 회사. 경자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이 회사는 엄마가 너 다시 만날 날만 생각하면서 버틴 거야. 하루하루 무너지는 가슴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혹시 내가 언젠가 돌아올까봐.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 회사, 이제 너 주고 싶어. 엄마가 만든 거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어가면 좋겠어. 이제라도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 말에 민재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디자인 전공한 걸로 무슨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뭐든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취업 희망이 아니었다. 그건 새롭게 다시 연결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최경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민수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닐 거야. 나도, 너도.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전과는 달랐다. 그건 슬픔이 만든 고요가 아니라 기적이 남긴 잔잔한 감동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면접은 한 가정을 다시 잇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강했던 한 여인의 기다림이 기적을 현실로 만든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이민재는 정식으로 한화산업에 입사했다. 직함은 단순한 신입사원이었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도 특별했다. 그는 단지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뿌리와 잃은 줄만 알았던 가족에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최경자 이사는 민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출근 시간에 맞춰 함께 회사 문을 열었고 회의 때는 따로 불러 가르치기보단 직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민재가 서 있는 쪽을 자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엔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배어 있었다. 민재 역시 성실하게 일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자재 창고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거래처의 발주표를 정리하고 물류팀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실으며 땀을 흘렸다.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는 사내 홍보물과 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에도 참여했다. 회사의 브랜딩도 새롭게 손을 보기 시작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지자 회사 내부 분위기도 점점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경자와 민재, 모자의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하게 웃었고 함께 식사할 때도 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경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거실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액자 속 사진 자신의 4살 때 모습을 보고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기도 했다. 경자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작게 정돈한 반찬통을 챙겨 민재에게 건넸고 민재는 어머니 아니 엄마 잘 먹을게요 하고 머쓱하게 웃었다. 서툴지만 따뜻한 이들의 대화는 마치 얼어붙은 계절이 서서히 봄을 맞이하는 장면처럼 삶의 깊은 온기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걷다가 노을 아래서 멈춰섰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경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넌 이미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세상에 없던 걸 찾은 기분이야. 너를 다시 품에 안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 그 말에 민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스쳤고 그 따뜻한 온도는 모든 상처를 덮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연은 몇몇 직원들에게 입소문처럼 퍼졌고 거래처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점차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인연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삶에는 가끔 영화보다 더한 장면이 찾아온다더니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렇다. 모든 건 안경을 벗고 벌떡 일어섰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오래된 기억이 현실과 맞닿던 찰나. 그 찰나가 인생을 바꿨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으며 고통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함께 살아간다. 과거의 아픔을 아는 채. 그러나 더 이상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기적은 어쩌면 정말 일어나는 법이야.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 못 본 것뿐이지.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런 장면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올지도 모른다.